IR협일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쓴 이 보석 같은 리포트를 기반으로 알찬 기업 정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먼저 김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알아볼 기업이 GMBS 에코인데 네. 저에게는 좀 생소한 기업이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GMBS 에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MBS 에코는 2005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본사는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탐방을 가려고 하면 상당히 좀 멀리 있고요. 이제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에서 발생하는 그 가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라던가 아니면 분진이라던가 오폐수를 정화하는 장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장비 이름이 스크러버 또는 이제 파우더 트랩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요 동종업 쪽의 유사한 기업으로는 유니셈 그리고 GST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광 쪽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주력 제품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GMBS 에코의 주력 제품은 스크러버하고 파우더 트랩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바로 스크러버입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공장이 있으면 요 상부층에는 클린룸이 있고 하부층에 요 스크러버들 또는 그 꼭대기에 스크러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러버의 어원을 말씀드리면 원래 스크러버의 그 스크럽이라는 단어는 그 문지르다 또는 닦아내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청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원래 스크러버는 꼭 반도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산업이나 아니면은 환경 보호 시스템에서 그 공기나 그 가스 또는 액체에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뭔가 물리적인 제거, 화학적인 제거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면 반도체나 태양광 공정에서도 역시 스크러버가 필요하고요. 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분진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유해가스는 언제 많이 발생할까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식각이라고 불리는 에칭 공정 또는 증착이라고 불리는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공정 또는 디퓨전이라고 불리는 확산 공정에서 그 공정이 끝난 다음에 유해가스가 부산물로서 엄청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해가스를 그냥 내보내면 작업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크러버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환경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고요. 그 스크러버가 작동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유해가스를 태워서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물로 없앨 수도, 케미칼 종류로 없앨 수도 있거든요. GMBS 에코의 스크러버 제품은 무폐수 스크러버라고 해서 water free plasma 스크러버라고 불리고요. 물을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마 기술을 활용해서 오염 물질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 규제가 엄격한 유럽의 반도체 회사들이 이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제품은 파우더 트랩입니다. 그래서 스크러버는 실물을 보시면 큰 냉장고처럼 생겼고 파우더 트랩은 그거보다 좀 작게 생겼어요. 근데 이 파우더 트랩은 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그 미세한 파우더, 그 분진, 고체 입자를 포집하여 제거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우더 트랩 보기 전에는 그냥 상자처럼 생겼다라고 상상을 했는데 실제 상자 안에 엄청 복잡한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우더 트랩은 그 스크러버와 함께 사용되면서 스크러버로 처리하기 어려운 고체 입자나 미세 분진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다 제거를 하고요. 이 안에 구조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조물에는 원심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 필터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반영된 구조물이어서요. 또 그 구조물들이 내마모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나 태양광의 배출 관리 시스템에서 오염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스크러버가 무폐수 스크러버다. 이거 굉장히 좀 친환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런 제품을 기반으로 우리가 GMBS 에코를 볼 때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우리가 뭐 시장에서 일명 얘기하는 이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해외 시장 진출입니다. 보통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 보시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양 매출 비중은 높지만 해외 매출 기여도가 좀 적은 회사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GMBS 에코는 중국이라던가 아니면은 인도
쪽에 그 태양광 기업들한테 장비를 공급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이제 유럽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그 무폐수 스크러버에 대한 니즈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유럽 반도체 고객사 향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회사는 친환경 관련 회사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친환경 하시면 ESG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스크러버는 원래 이제 태워서 없애거나 아니면 케미칼로 없앴는데 무폐수 스크러버라는 것을 친환경 기술의 본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부합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외 매출이 높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매출 비중이 더욱더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투자 포인트들 말씀드리면 이미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을 그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주 자체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매출이 계속 증가할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용 장비나 인프라 장치 만드는 회사들이 작년에 매출 감소가 많았어요. 그런데 GMBS 에코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이 893억으로 2022년 656억 대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해외 고객사향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니즈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에 매출이 증가했고 네, 올해도 역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것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로 이제 해외 시장 진출 얘기를 꼽아 주셨는데 수출 비중이 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기업일까요? 네, 맞습니다. 거의 한 40-5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이제 뭐 살짝 얘기는 해주셨는데 올해는 실적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올해 그 저는 1,072억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893억이었는데 이것보다 많이 증가하고요. 그 이유는 반도체 및 태양광 공정용 스크러버 그리고 파우더 트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매출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고요. 특히 해외 중에서 중국 대련에도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중국 네. 대련의 반도체 생산 라인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의 영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1,000억 초반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이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6억, 147억, 183억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매출이 1,000억이 넘어가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은 이제 200억이 넘은 22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년도인 183억보다 증가한 수치이고 주요 고객사 향으로 지속적인 장비 수주 그리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래도 좋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코멘트를 또 해주셨습니다. 서두에 이제 동종업종 기업으로 뭐 유니셈, GST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종업종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수준일까요? 네,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입니다. 그 최근에 GST나 유니셈은 좀 주가가 오른 계기가 있었고 사실 네. 이제 이쪽은 친환경 컨셉일 수도 있지만 주로 요즘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그 냉각 장치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GST 같은 경우는 냉각 장치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 냉각 장치를 저희가 뭐 공조 시스템인 HVAC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반도체용에서는 칠러라고 해서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데요. GMBS 에코는 칠러를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외돼서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발간했을 때 당시 기준으로 2023년도 PER이 9.6배 이게 확정 실적 기준이었고 2024년 기준으로 8배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코스닥 기업들이 20배가 넘고 그리고 동종업종도 다 10배가 넘는 걸 감안하면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또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이 회사도 장비 또는 장치를 만들기 때문에 반도체나 태양광 산업에서 설비 투자가 위축이 된다면 실적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반도체도 그렇고 태양광도 약간은 좀 정책 수혜 산업의 성격이 많이 커졌어요. 예전엔 맞아요. 그렇진 않았거든요. 네. 예전에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제조업이었고 그중에 태양광만 정책 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역 분쟁 이후에 반도체도 정책 산업이 돼버려서 한국 같은 경우 원래 반도체가 국부 산업이었지만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국부 산업이 됐고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다 지금 국부 산업으로 취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들은 되게 좋은데 갑자기 뭔가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좋아진다. 이제 이러면 오히려 좀 설비 투자가 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태양광 산업의 설비 투자가 지금 어떤 각국의 정책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혹시 역행하게 되면은 GMBS 에코는 장비 수주가 감소해서 실적이 역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들은 고객사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각국의 정책 방향성에 따른 전방 산업의 설비 투자 여부를 또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면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친환경 무폐수 스크러버와 파우더 트랩으로 유명한 친환경 설비 기업 GMBS 에코 오늘 김경민 연구위원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를 통해서 기업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알아볼 기업이 파인엠텍인데 어떤 회사일까요? 예, 파인엠텍은 그 스마트폰 부품 회사입니다. 부품 회사고 특히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용 부품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2022년에 파인테크닉스에서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파인엠텍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파인테크닉스를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스마트폰 부품은 이 회사가 담당하고 LED 조명은 기존의 파인테크닉스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폴더블용 부품을 전담하는 성장성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 비중을 보면은 EV용 모듈 하우징이 15%, 외장 힌지 모듈이 0.3%, 멀티플레이트가 95%, 기타 21%, 내부 고래 마이너스 31%, 1Q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까지는 그 내장 힌지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는 멀티플레이트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 패널 밑에서 열을 방출하거나 지지해주는 그리고 이제 접힐 때 접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부품인 내장 힌지, 멀티플레이트를 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 자회사는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그냥 그 파인 MS 비나하고 비나 CNS 요 2개 베트남 공장이죠. 베트남 법인 2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 고객은 글로벌 스마트폰 이제 세트사죠. 예. 예, S사죠. S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패널 부품 이제 전문 회사 여기도 이제 S사인데 그 2가지 회사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EV용 부품 그러니까 그 전장 부품은 2차 전지 제조사 예, 거기도 S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부품 그리고 전장용 부품 이쪽에 네. 집중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의 업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요즘 좀 어떤가요? 네. 네. 스마트폰 업황을 이제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면 네. 일단 작년에는 전년 대비 2% 정도 감소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11억 6천만 대였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2년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산업은 조금 정체된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정체된 상황이고, 그 중에서 이제 특이한 점은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좀 못했고, 애플이 되게 잘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이제 애플하고의 그 출하량 갭이 작년에 이제 역대급으로 줄어들었어요. 1,000만 대 정도로 줄어들었고, 옛날에는 거의 5천만 대 이상 갭이 컸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부진했다라는 거는 좀 아쉬웠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24년은 지금
3% 정도 증가한 12억 대 정도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로만 보면은 1분기에 스마트폰 글로벌 출하량이 YOY로 7.8% 증가했어요. 오랜만에 좀 의미 있게 증가했죠. 증가해서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선전했고 일부 중화권 기업이 선전했습니다. 애플은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래서 언론을 많이 체크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애플이 지금 중화권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폴더블 폰의 어떤 이제 시장 측면에서는 좀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이때까지는 폴더블 폰을 하지 않았고 당분간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제 조심스럽지만은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폴더블 세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산업 트렌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업황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런 흐름을 기반으로 그러면 파이nem텍이 가지고 있는 주요 투자 포인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파이nem텍 그 투자 포인트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폴더블 부품 사업 다변화를 통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이 회사는 이제 내장 힌지, 멀티플레이트라고 불리는 그 사업 위주로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를 작년 말에 정도 했고요. 그 외장 힌지라는 신사업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외장 힌지란 게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폴더블 폰의 그 외부에 있는 그 경첩 힌지, 그게 이제 외장 힌지고요. 대표적인 그 기존 사업 업체는 KH 바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KH 바텍이 위주로 삼성전자 대응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대응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이제 있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EV용 부품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부품 사업을 그 배터리 외장을 감싸는 금속 부품 엔드 플레이트라는 거를 좀 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S사 향으로 올해 EV용 매출 많이 진행될 것 같고 330억 정도로 저는 그 부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건 이제 중장기 관점이긴 한데 중기 관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폴더블 세트의 수요 확대가 좀 기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폴더블 폰은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그리고 중화권 위주로 폴더블 폰이 이제 활발하게 출시가 됐었죠. 그렇지만 지금 매년 초에 이제 CES라는 가전 전시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노트북이나 태블릿 제조사들이 폴더블 노트북이나 폴더블 태블릿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상용화를 하지 않았지만은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폴더블 폰을 넘어서서 이제 태블릿이나 노트북에서도 폴더블을 하고 싶다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부품 단가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 2년 후 정도면은 태블릿 쪽에서는 충분히 폴더블 기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루머상으로도 애플이 태블릿 중에 최고 사양으로 폴더블 태블릿을 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회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패널사가 제한적이고요. 그 제한적인 패널사에 주력으로 공급하는 부품 업체가 또 이 회사기 때문에 파이nem텍의 기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산업의 전체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이제 파이nem텍만이 가지고 있는 주요 모멘텀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올해는 이제 5천억 초반 정도, 정확히는 5,138억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0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에 매출이 3,800억이었어요. 그래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KH바텍이 3,600억대 매출이었으니까 매출은 꽤 규모 있게 작년에 이미 했다. 그리고 올해도 매출 성장이 48%대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성장은 되게 가파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기대되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성장이 되는 이유는 여기 이제 적혀 있지만은 주력 사업인 멀티플레이트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요. 거기다가 신규 사업인 외장 힌지 모듈이 주고객 납품이 시작되면서 매출이 본격화되고요. 그리고
EV 모듈 하우징 이게 이제 엔드 플레이트 같은 전장용 부품인데 2차 전지 주고객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동반 출하량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5,100억 정도의 매출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올해 2024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요 경쟁사로는 KH바텍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요 경쟁사 대비 파이nem텍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은 정확하게 어떤 시점인가요? 네, 지금 밸류에이션 표를 이제 리포트해 보시면은 네, 파이nem텍은 지금 15배 내외의 PER을 보여주고 있고 KH바텍은 지금 10배 내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지금 외장 힌지 사업을 안 하다가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EV 부품도 이제 고성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경쟁 업체인 KH바텍 대비 할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할증은 이제 정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제가 생각하는 5천억 초반의 매출 이상을 계속 낸다면은 그 할증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외장 힌지는 그 포텐셜이 큰데 얘네가 몇 년간 준비를 하다가 드디어 매출을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의 할증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외장 힌지의 매출이 또 본격화되는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밸류에이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이 따로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이 당연히 성장은 하고 있는데 성장률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1% 정도 YOY 그 시장 성장을 예상을 하지만 이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이 조금 침체된다면은 연동해서 실적이 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주 고객의 집중도입니다. 집중을 해서 잘 되고는 있지만 또 그게 약점이죠. 그래서 지금 매출의 대부분이 한 고객 패널사한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그 연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그 집중도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 회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완전히 다른 폼팩터. 예를 들면은 게임기 같은 거에도 힌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노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출 고객이 S사에 집중되어 있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용될 수 있는 제품들이 다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폴더블 스마트폰 부품 회사인 파이nem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백종석 연구위원과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